네, 오늘은 12장 비전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다 영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지 처리, 이미지 센서라고도 하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해서 어떤 활용하는 데까지 좀 더 약간 이제 포괄적인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보다 이런 의미죠. 보다 시력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이 오감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눈이라고 그러죠. 70% 이상 80%까지 눈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들인다고 합니다. 그 비전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 카메라와 그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서의 기술이 월등하게 지금 발전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디지털 휴대폰, 스마트폰 분야에서나 컴퓨터 분야에서나 기타 AI 분야에서 각종 드론 같이 이런 것들도 다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처리하고 거기서 어떤 분석을 해서 그 어떤 행동을 하는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전이 가장 넓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고 미래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여기서는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용어나 그런 화상 처리, 이미지를 어떤 처리를 하는가, 그다음에 검사하는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활용이나 제품력,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 주로 키엔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위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포커스를 기본적인 용어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비전 센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센서죠. 우리가 음성 인식도 하나의 센서, 음성 명령어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비전도 카메라로 찍어서 물체를 인식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비전 센서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카메라 시스템은 카메라 시스템인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단순하게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처리해서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그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우리가 과속을 하는 경우 과속 카메라가 그 번호판을 인식을 하죠. 근데 그 번호판이 여러 가지 찍힌 상태가 그 글자가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오염돼서 제대로 글자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글자를 그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진 부분은 다시 잊고 또 불필요한 노이즈는 제거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45가 번호판이다라면 2345를 우리가 키보드에서 입력했을 때의 아스키 코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번호판을 인식한 상태에서는 이게 이미지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전처리, 그 다음에 인식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345 키보드에서 입력한 것 같은 그런 코드화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이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인식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인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처리하는 것, 노이즈를 제거하고 끊어진 부분을 다시 잊고 해서 숫자로 만드는 거예요. 얼만큼 인식률이 높으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달리는 그 고속으로 잘 달리는 자동차에 적절하게 번호판을 인식하는 셔터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하는 단계 그리고 처리해서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를 해서 그 사람한테 범칙금 통지서를 보내는 과정까지 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 비전 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카메라만 있어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비용과 높은 품질이
통합된 신뢰성 있는 비전 시스템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고가의 카메라 시스템이 있었으나 지금은 기술 개발과 구성 부품이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지능적인 그런 훨씬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화상 처리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가 포착한 대상 물체의 화상이라는 게 이제 이미지죠, 이미지. 이미지를 우리 한글로 화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변환하고 다양한 산술 연산을 수행해서 대상 물체의 면적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결과는 사전 설정된 공차에 기초하여 출력된다. 찰상, 전송, 처리, 출력 이런 관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화상 처리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어떤 대상 물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명이 이제 잘 받쳐줘야 되겠죠. 조명. 검은색에서는 그 인식이 안 되니까.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대상 물체 찍으면 이게 이제 화상 데이터가 되고 이 전처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리 프로세싱이에요. 그래서 뭐에 대한 전처리냐? 그러면 인식을 하기 위한 거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전처리하는 과정이 조명을 보정한다든가 바이너리를 이치로 만든다든가 필터 처리를 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색 추출 처리를 한다든가 결국은 뭐냐면 오류가 없이 에러가 적게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려면 충분하게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번호판 인식인 경우에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2, 3, 4, 뭐 5,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흠들이 많이 납니다. 돌에 튀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오자 같은 경우에 이게 가장 오자랑 유사하다라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오자로 만들어 줘야 되죠. 그리고 불필요한 이미지는 다 제거를 하는 거죠. 숫자에 해당되는 것만 떼어내는 거예요. 데이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필터 처리하는 거, 색 추출 처리한다든가 컬러 센서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 계측 처리를 이제 하거나 판단 처리를 하기 위한 사전 처리죠. 사전 이미지 보정이죠. 이미지 보정입니다. 조명 보정. 그래서 계측 처리를 한다는 것은 뭐 에어리어 면적을 측정한다든가 패턴 매칭을 한다든가 이것은 뭐냐 판단을 하기 위한 거죠. 자기가 어떤 기존에 저장된 영상하고 새로 찍은 영상하고 패턴 매칭을 비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변 쪽에 북한의 핵 시설을 늘 이렇게 모니터링,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경우에는 어제 데이터하고 오늘 데이터하고 이렇게 다른 부분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제 데이터하고 오늘 데이터하고 비교해 줘야 되겠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물체나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정보화해 놓고 그것을 쭉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판정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촬상, 전송, 이게 촬영하는 거죠. 이미지를 촬영, 상이라는 게 이미지를 촬영해서 상을 맺히도록 하는 거고, 전송하는 거고, 처리하는 거고, 출력하는 거고. 여기 이제 촬상 수자가 있고, 렌즈가 있고, 카메라 본체가 있고, 예. 그래서 외란광은 뭐 대상물체에서 반사도 되고, 또 반사광은 다시 렌즈로 모여서 어떤 대상물체 화상은 2차원 CCD 촬상 수자로 집중이 된다. 보통 이 바둑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CCD 소자는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가 여기에 맺혀지는 거죠. 밝게 비례하는 비디오 신호는 컨트롤 신호의 촬상 CG로 보내지며 컨트롤러는 AD 데이터에 기초해서 대상 면적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변이 차이를 검출한다. 그래서 CCD라고 하는 것은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 이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촬상 소자 전화가
이렇게 그 이미지에 맞게 쭉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 처리 앞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찰상하고 전송하고 처리하고 출력하는 그 단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상 소자는 반도체 소자죠. 초점을 맞춘 대상물체의 패턴은 화상 각 부분의 그 입사 강령에 비례하는 전화로 저장이 됩니다. 전화로. 그러니까 마치 꿀을 이렇게 모아놓는 집, 그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그 셀에 전화가 쭉 저장이 됩니다. 이미지에 따라서. 그 철상 소장, 차지 커플 디바이스, 전화 결합 소자인데 이것을 전기 신호로 변화해서 이제 이미지 처리를 하는 거죠. 이미지 처리를. 클락을 주어서 순차적으로 각 셀에 들어있는 그 전화를 읽어내서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크기는 가로세로 1cm 정도로 바둑판의 눈처럼 그러니까 전체 크기가 그렇다는 거죠.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작은 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화소수에 따라 검사 정도가 달라진다. 이 데이터는 엣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판독된 후에 레벨이 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화상으로 변환한다. 그래서 화상 신호는 수직 동기 신호 및 화면의 시작점. 이제 어떤 화면이 있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쭉 읽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여기에 클락을 줘가지고 쭉 스캐닝하면서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수직 동기 신호 및 수평 동기 신호와 함께 비디오 신호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 동기 신호로 새로운 그 화면을 재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물체가 카메라 렌즈에 그 CCD에 이렇게 이제 메모리에 CCD 소자에 이렇게 되면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제 읽어오는 거죠.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카메라 안에 이와 같은 그 철상 수자가 있는 거죠. 반도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몇만 호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24 768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이와 같은 그만한 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500 화소로 표현한 경우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셀, 요 하나가 셀이 되겠죠. 하나의 각각의 셀. 그래서 비디오 이제 메모리, 그 비디오 메모리가 있고 비디오 처리가 비디오 프로세서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상 스캔은 화면의 그 좌측 상단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이동하는 순차적인 수평선을 트레이스해서 CCD 카메라가 캡처한 화상을 CRT로 전송을 한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주사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사선. 그, 화면을 그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사선을 따라서 쭉 화면을 스케일링해서 그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월 스캔은 하나씩 추가를 하는 거죠. 1하고 뭐 2, 3 이런 식으로 홀수로 하고 260 그래서 그 다음에 263, 264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 칸씩 띄어서 하는 거죠. 한 칸씩 띄어서. 그래서 비월 순차 스캔과 비월 스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 스캔은 주사선 1에서 525까지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 비월 스캔은 띄어서 하는 겁니다. 홀수 주사선을 먼저 스캔한 후 짝수 주사선을 스캔을 해서 화상영역은 초당 60회 스캔이 되지만 한 번의 주사선의 반만이 스캔이 된다. 일반적으로 키엔스사의 CV 시리즈는 순차 스캔을 이용을 한다. 그럼 이제 이치화라는 게 사실 이치라는 게 뭐냐면 바이너리죠, 바이너리. 우리가 디지털화하는 거죠, 바이너리. 바이너리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애널로그 시스템을 우리가 이 샘플링을 하고 또 이것을 양자화하죠. 그래서 샘플링 한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를 하는데 그것이 다 이치화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카메라에서 나오는 그 비디오 출력은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것을 다양한 판정이라든가 계측에 응용하려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치화하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 신호의 임의의 설정 값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 값을 보다 높으면 1, 낮으면 0, 0 아니면 1로 바꾸는 거죠. 설정 값보다 높은 부분은 백색, 낮은 부분은 어두운 흑색으로 정해서 그 값을 이제 이치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치화하면 디지털 신호에서는 백색을 1, 하이라고, 흑색을 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죠. 여기 기준으로 해서 요 스레스홀드, 요 기준값보다 높으면 이것처럼 1로 하고, 요거보다 낮으면 1이고 0이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높으니까 여기는 1이고 쭉 1로 하는 거죠. 0, 1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제 기존 동기화 신호가 되기. 그래서 그 화소를 만들면 원래 이런 화면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하고 해당하는 값 화면. 이치화. 디지털로 처리하려면 항상 아날로그를 이치화하는 거죠.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화상 처리의 이제 기초라 그래서 우리 살펴보면 이제 화소라는 말을 많이 쓰죠. 몇 화소, 몇백만 화소, 200만 화소, 1000만 화소. 카메라 보통 얘기할 때 뭐 500만 화소니 아니면 1000만 화소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소라는 게 영어로는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 정확히 얘기하면 picture element죠.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를 아까 봤던 것처럼 좀 확대해 보면 요런 셀들이 하나하나 있는데 이것들이 다 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우리가 720 곱하기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데 1024 곱하기 768이다 그러면 곱하기를 해주면 이 값이 이 값만큼 뭐 그 뭐 1000만 왔으니 500만 왔으니 700만 왔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화상 처리를 이제 지금까지 이제 화상 처리 앞부분 카메라에서 화상 데이터를 이제 캡처하는 촬영하는 과정을 이제 봤는데 화상 처리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즉 우리가 이제 어떤 화면에 있고 물체가 있고 이것을 카메라로 처리를 해서 디지털화로 이제 한 대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가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이 화상 처리의 기초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주요한 몇 가지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상 처리 시스템에서는 2차 방식 외에 그레이 처리 방식이다. 그레이라는 게 회색이죠. 회색. 회색으로. 그래서 2차와는 0 아니면 1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레이 처리 방법은 0 인식하지만 그레이 처리에서는 농담을 8비트로 표현합니다. 8비트다 그러면 2의 8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6 레벨로. 그 어떤 그 농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얇고 진한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흰색과 검은색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0, 1, 2, 3, 4에서 20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화소도 그만큼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한 색깔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훨씬 향상이 되는 거죠. 데이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 그 시스템이 훨씬 더 정밀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치와는 이렇게 이제 이 신호가 있으면 이걸 3S 홀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거보다 높으면 하이, 이거보다 낮으면 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농담을 처리하게 되면 훨씬 더 정밀한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된 것보다 훨씬 더 원래 파형에 근접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데이터량도 많고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백색부터 흑색까지 여러 가지 단계별로 처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컬러 처리.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레이 처리도 있고, 그레이 처리도 있고, 그레이 처리죠. 그 백색서부터 흑색까지 다양한 이제 색이 있는 거지. 이치와는 흰색과 검은색만 있는 거지. 이제 컬러 처리는 거기에 컬러까지 이제 하니까 훨씬 더 데이터량이 많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컬러 컬러 신호를 화상 데이터의 신호로 해서 RGB에 나와 있는 RGB의 데이터를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RGB 양까지. 그래서 파라미터의 범위를 지정하고 화면에서 지정한 색과 일치도를 판정하여 색을 추출을 한다. 그래서 칼라 센서인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출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데이터 정보는 많은 거죠. 카메라가 있고, 여기 이제 RGB, 데이터 변환도 이제 RGB로 하는 거죠. 그리고 추출 판정, 마진 설정, 이런 것들은 이제 훨씬 더 데이터량이 많은 상태로 처리가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컬러 농담 처리. 근데 농담이라는 게 진한 정도죠. 각 컬러의 색깔에 대해서도 256단계처럼 아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각 셀이 있으면 이 셀 하나에 컬러가 있는데 컬러의 농담 그 진하고 10분 정도. 우리도 보면 보통 한글 같은 데 보면 한 10단계, 5단계 정도 색깔이 있죠.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뭐 10%, 20%, 30%, 40% 이런 것처럼 256단계로 구분을 하려면 각 셀별로 또 8비트씩 그 1바이트씩 할당을 해줘야 되죠. 이 농담에 대해서. 그래서 농담 데이터 컬러 농담 처리는 2차 처리와는 달리 256단계 농담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대상 물체의 색이 개별적인 차이에 의해서 다양하더라도 안정적인 검출이 가능하다. 모든 색을 256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필요한 만큼의 어, 메모리가 또 파라미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컬러 농담 처리는 안정적인 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아주 그 적은 0단계에서 255는 가장 진한 단계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출출을 하게 되면 어느 레벨로 할 것인지. 그래서 어, 그,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256 단계를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필터 처리의 기본. 필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특정한 이미지를 제거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것들이죠. 주파수.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의 그 필터는 주파수 대역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주파수 대역으로.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어떤 노이즈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잡음처럼 영상에서.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변경 픽셀 주변 3 x 3 면적을 이용해서 기초적인 단일 픽셀로 성질을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픽셀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직 및 수평 방향의 3개의 화상 0에서 256단계, 256단계인 경우에는 512 곱하기 480 픽셀을 처리하려면 24만 필터의 처리가 필요하다. 데이터량이 이제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확장 필터하고 이제 축소 필터 등이 있는데 그 확장 필터는 중앙 픽셀을 주변 3x3 픽셀 그리드의 가장 밝은 부분으로 대체하고 이 처리를 통하여 어두운 색의 노이즈 구성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소 필터는 반대로 중앙 필터로 가장 어두운 필터로 레벨 제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이제 확장 필터를 쓴다면 이렇게 요가 있는 부분인데 요 9개 중에 가장 어두운 색이니까 요거처럼 밝은 부분이니까 이거 구로 해주고 이거는 0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확장 필터와 축소 필터의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화상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이게 확장 필터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어둡게 밝게 해주니까 그 부분이 없어졌죠. 이렇게. 또 축소 필터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더 진하게 돼서 명확하게 어떤 그 잡음이 보이는 거죠. 잡음이. 이 필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그때그때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각종 지금 이제 화상 처리를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패턴 서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어떤 이제 자기가 어, 찾는 뭐 이미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아기를 어린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사진을 갖다 놓고 새로 어디서 이제 길을 잃은 아이가 있다 발견됐다 그러면 그 아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원래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아이의 얼굴을 기본 그 표준 데이터로 하고 새로 들어온 그 아이를 비교하는 과정이 있으면 되겠죠. 비교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패턴 매칭 서비스 되는 거죠. 그때 그, 뭐, 그, 때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데 이제 패턴 방법을 할 때 얼마큼 빨리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알고리즘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산을 할 때. 뭐 지문 인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이제 지문을 모든 주민등록 등록을 할 때 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등록을 해놓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범죄 현장에서 어떤 지문이 발견됐다면 그 사람의 신원을 컴퓨터가 찾아서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두 지문을 비교하는 그것이 바로 패턴 매칭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연산을 필요로 한다. 있었고 그 일일이 다 봐야 되니까 n번을 봐야 되겠죠. 맨 마지막에 찾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그 큐엔스의 CV 시리즈에 탑재된 그 패턴 서치 모드 알고리즘은 프로세서 1이 있고 프로세서 2가 있고 그래서 프로세서 4단계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패턴 매칭은 많은 양의 연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입력된 모든 화상의 정보를 연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연산 대상에 대한 핫소스 제한을 통해 데이터를 줄여 처리 시간을 단축한다. 이것을 발췌 또는 압축이라고 한다. 연산 데이터에서 특징점을 찾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프로세스 1이 일단 있고 프로세스 2는 서치 영역내를 정해서 이동시켜가면서 상관값이 가장 높은 부분을 찾는다. 이 간격을 스텝 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가 있으면 위에서부터 쭉 얼굴을 찾는다면 위에서부터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이제 그 위에서부터 어떤 단계로 하느냐. 적어도 얼굴에 있는 부분 눈알 한 스텝이 눈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눈만 건너뛰게 되면 눈을 이제 볼 수 못하게 되니까 안 되겠지. 건너뛸 때 적절하게 건너뛰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프로세스 3은 첫 번째 서치로 발견된 지점의 중앙을 좁은 범위로 압축해서 패턴 서치를 진행하고 상관없이 높은 지역 부분을 찾아낸다. 그래서 이 압축을 줄이면서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는 거죠. 이미지를 그 패턴 매칭 할 때는 단계별로. 그래서 어떻게 그 하느냐 데이터를 줄여서 프로세스 1에서는 연산 처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연산 처리를 줄이고 프로세스 2는 얘가 건너뛰면서 한다는 거죠. 얼굴을 한다면 일정한 스텝을 가지면서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3에서는 서치한 부분을 중심으로 압축하지 않은 패턴 서치를 행하여 고정밀도 서브 픽셀 처리를 실행한다. 프로세스 4에서는. 그러니까 또 이거는 서칭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A라는 글자를 내가 그 입력시킨 패턴이다 그러면 이것을 윈도우를 통해서 이렇게 패턴 윈도우를 만들고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 first 서치한 부분을, 인터벌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 3는 이제 second 서치, 좁은 범위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압축을 해서 이 부분만 보는 거. 최종 검출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이와 같은 글자를 이제 읽어내는 거죠. 물체를 이미지 처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스스로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패턴 서칭 방법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요새 스마트폰의 기능이 좋아서 영상으로 그 이름을 안다든가 꽃 이름을 알려준다든가 어떤 새 이름을 알려준다든가 카메라로 딱 찍어서 서칭을 하게 되면 그 새와 가장 비슷한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100% 그렇진 않아요. 어떤 경우는 전혀 다른 새들을 다른 꽃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 오류가 생겼을 때나 오인식했을 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카메라의 성능과 그 알고리즘의 방법에 따라서 얼마큼 빨리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새 구글의 어시스턴트라든가 구글 어시스턴트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패턴 매칭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영상을 찾아주는 자기가 모르는 그 부분을 찾아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글의 어시스턴트 부분을 보면 서브 픽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화상 처리는 1화소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서브 픽셀 처리를 하게 되면 0.1화소로 이 부분을 좀 더 서브 픽셀로 하면 이렇게 정밀해지겠죠. 그래서 아주 정밀한 비교 검토를 할 때 데이터량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서브 픽셀로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정규화 상관법은 화상의 패턴을 각 화소별로 256단계의 데이터로 인식을 하고 찰상된 화면의 정보와 비교하여 그 위치를 검출하지만 주위의 밝기가 이제 밝히게 되면 단계 데이터의 절대값에 상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검출이 어렵다. 그래서 정규화 상관법은 주위의 조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전한 패턴 서치가 가능하도록 정규화를 시킨다. 그래서 방법은 이제 기준 화상이 있으면 입력 화상 모두 각 화소별 명도에서 평균 명도를 뺀 화상을 연산을 한다. 이를 정규화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있으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일정한 데이터를 다 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준화 가장 일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 부분에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는데 내가 원래 이미지는 밝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경우 내가 좀 새로운 이미지가 촬영됐을 때 보면은 굉장히 밝은 환경에서 했으면 일정한 옵셋이 모든 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딱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정교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일정한 값을 다 모든 셀에서 빼주게 되면 이제 기존 패턴 매칭 세팅하고 유사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인식 하는 경우에 제가 정상적인 그런 촬영에서 촬영한 화면인데 굉장히 노출을 많이 시켰거나 그러면 다른 얼굴처럼 보일 수 있겠죠. 데이터량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 나니까. 근데 그럴 때 가장 기본 값을 공통으로 쭉 빼줌으로 해서 원래 패턴 매칭을 하려고 하는 오리지널 이미지와 유사한 값으로 해준 다음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규화라는 건 노멀라이제이션.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감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방 기본 화상이 있고 이럴 때 이제 화상이 어두워서 다 안 보이는 거죠. 이럴 때 어두운 색의 레벨을 일정하게 하면 정교화를 시키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색을 어두워서 다 안 보이는데
모든 색의 검은색의 일정한 부분을 빼게 되면 거기서 이 글자가 나타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 패턴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처리하는 거에 하나의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엣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경계선을 검출하는 거죠. 경계선을 검출. 윈도우에는 농담 변화가 있는 경우를 엣지로 인식을 해서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그래서 여기 농담 부분이 있으면 엣지 절대 재판의 대상물질 치수 검사에 사용을 합니다. 농담에 진하고 엷은 정도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엣지 검출의 기본 원리는 그 화상 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선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엣지라는 게 이런 게 엣지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달라지는 경우. 이쪽 부분 색깔이 달라지는 경계선. 이게 엣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담 변의 경계를 화상 처리로 검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투영 처리를 실시한다. 계측 영역 내 화상의 투영 처리를 실시하게 되면 검출 방향에 대해 수직으로 스캔을 하여 각 투영 라인의 평균 농도를 구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알고리즘적으로 이제 어떤 그 그레이드나 컬러의 경계가 뚜렷한 부분,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이제 예를 우리가 들어서 보면, 이제 투영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경계선이 큰 거죠.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은, 255, 130, 90 확 떨어지죠. 95, 70, 85, 이 부분이 엣지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엣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미분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미분은 어떤 부분에 이 변화율이잖아요. 변화율. 그래서 파형을 바탕으로 해서 미분 처리를 하면 LG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농담 변화는 큰 부분은 미분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 변화량이 큰 거죠. 어떤 우리가 뭐 그 DT분의 DV 그러면 단위 시간에 전압이 변화가 큰 것을 말하죠. 어떤 변화량이 크게 되면 이게 이제 미분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분 파형에 대해서 엣지가 인지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분의 최대값이 100%가 되도록 보정하는 조도 변화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이와 같이 이제 그 처리를 하고, 그래서 어두운 경우, 밝은 경우, 미분 파형이 작아지는 경우, 미분 커지는 경우, 엣지를 이제 감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벨 표시 처리.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캡처한 화상을 이치화한 후 동일한 색에 근접한 픽셀을 클러스터로 인식하는 동작이다. 그래서 픽셀 클러스터는 라벨링 후 라벨을 이제 불린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각각 라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치화 시키면은 흰색은 흰색으로 나오지만 나머지 회색 같은 건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라벨을 두 개로 처리해 주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는 거죠. 이렇게 클러스터. 근접한 클러스터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에어리어 센서, 원이라든가 사각형, 다각형 등의 계층 영역 또는 백색 또는 흑색 화소수를 카운팅해서 면적을 검출하는 기능이다. 또한 컬러 처리에서는 추출한 색의 화소 또는 추출하지 않은 화소를 카운트해서 면적을 검사한다. 그래서 이제 화소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화소수를 계산하면 면적이 나오죠. 계층 능력이고 이게 화소수니까. 그럼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서 계측값이 10개지만 이거는 5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측값이. 이제 검은색을 백색으로 설정하고 검은색을 이제 흑색으로 설정한 경우, 백색으로 설정한 경우하고 이제 흑색으로 설정한 경우.
여기는 이제 흑색을 하는 경우는 이 흑색이 10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측값은 10개고, 여기는 백색을 검출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측값이 5개 되는 거죠. 그래서 흑색을 검출하느냐, 백색을 검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면적이 이제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화상의 계측 영역을 이제 설정을 해서 검출된 에지 사이의 거리를 계측해서 다양한 치수를 계산한다. 그래서 이 원의 이 원의 그 안에 직경 또는 바깥의 직경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치수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치수를. 픽셀을 씀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치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블랍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그 이치 내에서 동일한 농도를 가진 화소의 집합을 블랍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블랍의 특징량을 계측하는 것이 블랍 모드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블랍이죠. 이렇게. 회색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블랍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의 이제 크기 같은 것들을 검출을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이미지를 처리한다든가 또 그 필요할 때는 이걸 제거를 한다든가. 그래서 블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걸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검출된 블랍이에요. 계측 영역, 계측 대상 물체.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이미지 내에 어떤 잡음 같은 게 있다, 원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큰가. 뭐 예를 들어서 철판을 검사한다. 어떤 이미지 처리를 해서 어떤 이상한 부분에 목재를 검사한다. 목재 그 합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어떤 면적이 있을 때 그런 걸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일정한 이상 크기가 있으면 불량이다. 그러려면 그 이미지 내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계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납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흠집이라든가 오염 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출 방향을 X로 지정한 경우에 검출 영역 내에서 이미 사이즈인 경우에 그 이동을 하면서 평균 농도를 계측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에서 A다, 95를 이상이다라고 검출 방향으로 해서 최대 농도와 최소 농도의 차이를 계측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크게 나타나면 흠집이 있는 거죠. 일정한 기준 레벨이 있으니까. 그래서 흠집 레벨이 설정한 값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주목 세그먼트는 흠집으로 카운트해가지고 흠집량이라고 불리는 검사 결과가 된다. 보면은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동을 이렇게 시키면서 최소 농도가 이렇게 최대 농도가 120이다. 그러면 이제 흠집 레벨을 40으로 120 빼기 80, 40이죠. 40보다 흠집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흠집이 생기는 거죠. 80이 그 120하고 40, 80이 나왔다. 그러면 흠집 레벨이 70인 경우에는 나타나는 거죠. 네. 2차원 할 때는 이 부분을 내가 체크를 할 때는 하겠다면 이걸 4개씩 세그먼트를 해서 16개, 총 16 세그먼트 중에서 최소와 최대 농도를 그럼 이제 160이 흠집 레벨이 되죠. 그래서 현재 주목하고자 하는 게 여기 95니까 160보다 작으니까 흠집이 아닌데, 이거 그 160보다 높다 그러면 이 세그먼트 전체를 흠집으로 이제 카운팅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교를 해보면 그 이치화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검사 방법과 흠집 오염 알고리즘을 장점을 하게 되면 농담 화성을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이치화 설정 등을 대상 물체에 맞춰서 설정할 필요가 없고, 농도 절대값이 아닌 주위와의 농도 차분값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조도 변화에 강하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인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고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키엔스의 회사의 제품의 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검사 기능에. 지금 이것은 키엔스에서 키엔스라는 그 센서 회사에서 비전 시스템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어떤 장점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장점, 이런 알고리즘을 채택함으로 해서 어떤 특수한 이제 환경에서는 또 좋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서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렌드 엣지 검출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검출 영역을 지정 범위 내에서 세그먼트를 스캐닝해서 각 포인트의 데이터의 최대값이나 최소값, 평균값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해보세요. 이런 그림만 가지고선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의 그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담 검사, 계층 영역의 농도의 평균값이나 최대값, 최소값, 편차를 계측할 수 있어서 계측할 수 있고 단순한 유무 검사뿐만 아니라 조명의 변동에 강한 그 에어리어 면적 계측이라든가 처리 속도가 빠르다. 농도 차가 큰 경우에는 이제 요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고 작은 경우에는 윈도우 1, 윈도우 2, 계측 대상 물체 이렇게 있어서 평균 농도가 50이고 200이고 150이고 150이고 농도 차가 적은 거죠. 그래서 농단 검사를 함으로 해서 그 조명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변동에 의해서 감지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캔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검출하는데 어떤 조명하에서는 검출할 수 있고 어떤 조명하에서는 검출할 수 없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이제 다르게 해서 그 두 가지 기능 환경에서 다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잘 된 거가 되겠습니다.